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니 MG, K푸드 인증샷 열풍, 할랄 제품이면 다 먹어봐야죠. 자세한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7일부터 자국 내에서 수입 식음료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K푸드를 포함한 국내 식품 기업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고요. 할랄 인증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중동 등 다른 무슬림 국가로의 수출까지도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수출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했을 때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가공식품 중 95.9%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인증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대상과 CJ제일제당, 농심 등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의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라인업을 살펴보자면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햇반과 김, 김치, 설탕, 밀가루, 물엿 등 무려 100여 종의 지금 현재 할랄 인증이 들어간 상태고요. 대상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전용 브랜드 마마수카라는 브랜드를 보유를 함으로써 할랄 식품에 대해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심도 지금 라면 라인 쪽에서 총 46종의 할랄 인증을 받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들은 할랄 인증이 된 이 한국 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할랄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9.33% 성장을 해서 4조 5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2조 4천억 원대인 것에 비해서 2030년대는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랄 인증이 무슬림 시장뿐만 아니라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또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 이슬람권이 중요한 대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OCP 글로벌 서밋 2024에서 이 최신 메모리 기술을 소개를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시장에서 리더십 자체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HBM4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MR-MUF 공정을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 MR 방식으로 열을 가하면은 기판 자체가 조금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MR 공정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MR-MUF 공정인데요. 이 공정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MR 방식으로 납땜을 하고요. D램들을 붙이기 위해서 이 D램 사이에 실리카와 에폭시로 구성이 된 액체를 흘려 넣어서 가득 채운 다음에 액체를 단단하게 굳히면서 D램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납땜 공간 사이마다 액체로 채워넣기 때문에 열과 압력이 데이터 통로에 골고루 전달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이 MR-MUF 공정을 통해서 HBM4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HBM4는 HBM3E 대비했을 때 대역폭이 1.4배, 그리고 메모리 집적도가 1.3배 증가를 하고요. 전력 소모는 3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HBM4E를 출시를 해서 메모리 용량을 32GB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CXL 메모리 모듈 DDR5 D램을 4분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CMM D램을 전시하면서 AI 클러스터를 위해서 CXL 기술 자체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QLC 낸드 플래시의 낮은 속도와 수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 데이터 저장, 이 FDP 기술도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속도를 90%나 향상시키고 증폭 계수를 48%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탑의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출신 GM 2인자가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2인자이자 글로벌 제조 부문 사장인 젠슨 피터 클라우드센이 2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한국 GM의 부평, 창원, 보령 공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국 GM 국내 공장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부평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GM 라인업 중에 쉐보레 트레블레이저가 있고요. 뷰익 인베스타까지 이렇게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공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있고 보령 공장은 6단 자동 변속기를 현재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사장은 이 공장들을 방문을 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왔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센 부사장은 테슬라 출신의 이 전기차 공장 전문가고요. 이번 방문이 한국 GM의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라인 도입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현재 내연기관 차량 위주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GM 본사는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GM의 공장들도 향후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생산 라인 개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센 부사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GM의 생산시설과 또 현장 직원들을 점검을 하고요. 전기차 생산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최근 신차 수출 증가로 2022년에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내연기관 차량 생산만으로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한국 GM의 생산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클라우드센 부사장의 방문을 통해서 한국 GM이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폴란드의 K2 MRO 기술 수출 2차 계약도 임박, 이렇게 현대로템과 수출에 관련된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의 유지 보수 이 MRO 기술을 폴란드 업체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현지에서 K2 전차를 생산을 하고요. MRO 기술을 국산화하려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로템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자회사와 MRO 기술 이전 계약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차 수출 계약 후에 MRO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1차 계약으로는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고 있고요. 2차 수출 계약이 다음 달에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계약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이 K2PL 전차고요. 성능 개선을 통해서 수주 규모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K2 전차 폴란드 인도 현황과 계획입니다. 일단은 2022년에는 10대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서 18대로 늘어났고요. 2024년 현재로서는 34개가 들어갔고 그리고 하반기에 22대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대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계속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2PL 전차는 하드킬 능동 방호 장치와 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폴란드에 파견된 인력을 통해서 K2 전차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폴란드 현지에서 정비센터를 통해 군 교육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RO는 전차 계약서에서 큰 수익원이 될 수 있고요. 1차 계약 규모 4조 5천억 원 중에 수천억 원이 MRO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입차의 고율 관세, 경제 안보도 트럼프 리스크 예고, 트럼프의 발언에 관련된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미 타결된 협정이 조금 뒤집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 즉 현금 자동 지급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이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100억 달러, 이 한화로는 약 13조 6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대만에도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과 방위 조약은 없지만 미국의 국내 법에 따라서 대만 방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또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유럽과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통해서 이 미국 내 제조업을 되돌리겠다라는 경제적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의 리스크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100%, 200% 그리고 20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이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는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에 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내비친 상태고요. 그는 대통령이 금리 정책에 조금 더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지금 20일 가까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지지율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